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쇼 자, 위클리. 오늘 낮에요. 지인과 식사를 하는데 그냥 젊은 아가씨가 와서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야, 정말 싹싹한 종업원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종업원이나 사장님인 거예요. 젊은 시절 창업하는 건데 혹시 지현 씨는 그런 로망 없으세요? 저도 물론 항상 꿈을 꾸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요, 이 양식과 한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퓨전 레스토랑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통장 잔고를 보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No. 안 돼요. 전에 내가 회식할 때 간장게장 사줬는데 밥 비벼 먹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드시더라고. 다 먹을 것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요, 꿈은 키워가는 거 좋습니다. 자,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마음을 알아보는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내 꿈을 펼쳐라, 뜨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도 한정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 얼굴입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 주옥진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를 꿈꾸고 있는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주옥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즐겁게 임하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프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우리 박우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예비 취업 준비생인 두 분은요. 만일 지금 20대 CEO가 된다고 상상하면 뭐 아이디어가 그냥 톡톡톡 터질 것 같은데 어떤 회사를 좀 창업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패션 쪽으로 창업하는 게 원래 꿈이다 보니까 하게 된다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미를 해서 고객별 맞춤 코디 그런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창업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제 꿈이랑은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가 쪽에서 술을 마실 때 찜질방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뒤섞여서 자잖아요. 그래서 드림하우스라고 토굴방처럼 해갖고 잠만 잘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 술을 좋아하세요? 조금. 언제 한번 합시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요. 대부분 젊은 CEO들이 설립한 오래되지 않은 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네.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선이라든가 해운, 철강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갤럭시 노트 7이 이제 단종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산업,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고용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제 창업을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청년 창업 같은 경우가 새로운 어떤 고용 활성화의 하나의 어떤 그 방안으로서 많이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이런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뭐 대박을 터뜨린 소위 대박을 터뜨린 그런 이제 스타트업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제 좀 성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스타트업 쪽에 이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컨설팅 펌 있는데 유능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타트업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한창 뜨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뭐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북잼이라는 기업이 있대요. 이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잼도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법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여행 갈 거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하나 발견한 데가 있었는데 어뮤즈 트래블이에요. 이게 여기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년층을 위해서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데 또는 장애인 분들 편의시설이 있는 데 쪽으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상품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심지어 여기가 이제 버는 수익은 또 장애인 여행 상품에 또 만드는 그래요? 그런 곳이라서
왠지 있을 것 같아갖고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나눈 기업을 줬는데 버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지연 씨는 뭐 있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는 그 고객의 개인 성향과 특징을 조사를 해서 개인이랑 헬스 트레이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제 친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좀 생소하다 했어요. 잘 되고 여기,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한번 말해봅니다. 여기 뭐 투자하셨습니까? 아니요, 투자는 안 하고 친구를 위해서. 네, 마구마구 홍보해 주십시오. 박 대표님 뭐 혹시? 네, 저는 그 전에 제가 제 그 같이 이제 좀 파트너로 같이 일했던 분이 세탁특공대라는 그 스타트업에 있다가 나오신 그래요? 분이었어요. 세탁특공대가 이제 요즘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 중에 한참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토 서비스거든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에 좀 재미있었던 게 연인 사이에서 공동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애인 사이끼리 창업을 하셨고 원래 공동 그럼 안 택배인데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좋습니다. 네 분이 얘기한 게 있을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꿈을 펼쳐라. 뜨는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베스트 5입니다. 자, 5위는 짜자자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합니다. 기업 정보 소셜미디어 자플래닛입니다. 자플래닛 저도 이제 가끔 많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구직 서비스가 아니라 전현직 직원들의 솔직한 내부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생생한 기업 리뷰를 볼 수 있게 한답니다. 우리 박 대표님도 좀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자플래닛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취준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 굉장히 핫한 그런 이제 사이트라고 좀 그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실 네. 내부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내가 직접 일할 그 부서의 어떤 분위기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입사를 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지 않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이런 이제 있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이제 탄생한 사이트가 이제 자플레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사이트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월 방문자가 한 300만 명 정도. 오,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이제 투자 유치 자체도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 그런 이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회사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성자는 전현직 직원으로요. 회사 장단점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 또 승진 기회나 복지 체계 등 기업 입장에서는 좀 숨기고 싶은 민낯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요.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회사, 또 경쟁이 치열하고 워커홀릭이 많음, 주말 없이 24시간 회사에 올인해야 함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닐 만한 회사 학자금을 갚게 해줬음. 또 다니면 소개팅이 잘 들어온다 등 이거 박우식 대표님 같은. 네, 이런 댓글처럼 이렇게 장단점을 콕콕 집어서 알려주니까 구직자들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회사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어떠세요? 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직률도 높고 또 이직 전문가이신 박 대표님이 또 여기 계시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은 이직할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 보면 또 조직 몰입이나 직무 몰입 때문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몇 번 자플래닛을 이용했는데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이제 기업 측에서는 잘 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이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것까지도 다 네,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연봉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입사를 할 때 최저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좀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권 대표님은요? 제 생각에는요, 괜찮은 것 같은 게 기업에서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네 얘기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왜냐면 숨기고 싶은 것도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뭐 할 텐데. 근데 취준생이나 일본 좀 이렇게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무한한 정보가 되는 게 정말 낱낱들, 내 옷을 다 벗은 거나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자플래닛 사이트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어요. 사실 네. 이제 이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일자리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휴가 사용이 많은 기업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뭐 근무 환경이나 복지가 좋은 기업들 자기 나름대로 큐레이션해서 발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평판이 좀 나빠지면 아무래도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 사이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뭐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플레디 또한 높은 평점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의 리스트를 당당히 올렸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7시 정시 퇴근 엄수,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이 하프데이라고 해서 오후 3시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좋아요. 네. 그리고요, 월급 외에 매달 10만 원 식비 제공, 그리고 직계가족까지 의료실비 회사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여자 직원의 경우 아이를 데려와서 일할 수 있도록 야, 아기용 텐트까지 만들었다고 괜찮네요.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참 느껴지는데 두 분도 혹시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네, 되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특정한 한 가지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다 좋을 정도로 너무 좋은 복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저는 다니고 싶어요. 옥진 씨는요? 저도요. 정시 퇴근인데 하프 퇴근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손맛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5위를 알아봤는데 4위에는 어떤 기업이 랭크될지 한번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4위입니다. 2030 청춘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우주입니다. 요즘 워낙 방세가 비싸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좋은 창업 아이디어도 괜찮은데 우주요? 이름이 독특한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는요,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서 2012년 당시에는 다소 생소했던 이 쉐어하우스 사업을 시작을 해서 4년차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대표가 30대 초반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에 도전했다가 6개월 만에 실패를 본 뒤 다시 도전한 거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대형 평수의 집을 임대해서 개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 30대 젊은 층에게 월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공동주택인데요. 타 쉐어하우스와의 차별점은요. 각 지점별로 영화, 요리, 캠핑처럼 이렇게 콘셉트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고 같은 공감대나 취미를 가진 입주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네. 해준다는 거죠. 주위에 이렇게 몇 명이서 나눠 사는 쉐어하우스를 좀 사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이렇게 쉐어하우스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종영한 그 청춘시대라는 드라마에서도 쉐어하우스의 좋은 예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동보 3인방이라고 있어요. 네. 동보 아파트에 사는 3인방인데요. 아, 그래서 동보 3인방. 네. 그래서 이제 기숙사도 그렇고 자취도 그렇고 혼자 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3명이서 모여갖고 자취방에 같이 입주를 해갖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동보 3인방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안 불려요. 그렇구나.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요즘에 그 1인 자녀 가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좀 고집스러운 것도 있는데 미리 회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동료회를 경험한 것처럼 좀 나눠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사는 드라마가 최근에 인기를 끌었잖아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살자. 우리 모여서 살면 밤늦게까지 수다 떨 수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 수 있다. 네. 이런데 좀 네, 끌리더라고요. 네. 이야. 근데 뭐 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시내 이제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싸요. 이제 혼자 부담하기는 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두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월세를 구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하숙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대학생들.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가 뭐 이렇게 탁 반찬 같은 거 챙겨주는데 특히 저 예쁘다고 우리 닭다리 몰래 챙겨주는 이모 잘 계시죠? 그 집 딸은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하숙집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동대 입구 주변이나 충무로 주변에서 하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관계 없고 다 형식적이고 비즈니스 관계다.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박 대표님도 옛날 하숙했던 추억 그런 거 주위에서 많이 보셨죠? 하숙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네. 하숙해가지고 제 옆방에 이제 그 여학생이 살았어요. 여학생이 살았는데 떨리겠다. 예? 떨렸어요. 그 떨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떨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막 이제 밥 먹을 때 괜히 좀 같이 먹고 싶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억이 좀 안 좋네요. 향이 별로 안 좋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농담이고요. 자, 근데 집안 일등요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대신에 우리 노지영 캐스터 어디 좋은 집 없습니까? 네, 취업캐스터 노지연입니다. 햇볕 잘 들고 물 콸콸 나오고 넓고 쾌적한 방 보러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가실까요? 취업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전해드리는 맑음, 크림, 잡 기상도 보내드립니다.
오지연입니다. 오늘 잡기 상도가 찾은 곳은요, 바로 우주입니다. 저 별나라 우주 말고요, 집 구하기 힘든 2030 청춘들을 위해서 신개념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요즘 이곳의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 뜨겁다고 하는데요. 집 구경하러 저와 함께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는 지금 우주를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스타트업에 우주가 선정이 돼서 제가 그 뜨거운 열기를 몸소 체험해보러 왔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주인으로 하루를 좀 지내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비밀은 저희 부사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이 쉐어하우스 우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우주는요, 지구, 집주라는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흔히 지옥고라고 말하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그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겪고 있었던 지옥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쉐어하우스와는 다른 이 우주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집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든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 이런 컨셉을 골라서 최대한 저희는 이제 역세권에 가깝거나 이제 그 교통수단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좀 외진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피하려고 가장 그 사용자들의 입주자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운영 방침이나 사내 문화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원래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다가 와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되게 흔히 말하는 가족적인 분위기, 근데 가족이라고 좀 더 친구 같은 분위기. 물론 일은 확실하게 하지만 좀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자율 출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자기가 이제 시간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제 앞뒤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야근이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내 일을 확실하게 끝내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그러면은 우주에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주의 지원을 고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물론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겠지만 뭔가 화려한 타이틀, 내가 어디 다녀 라는 타이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대기업처럼 엄청 큰 연봉을 드릴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저희가 솔직하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셔서 일하셨을 때 내가 청년 주거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지 그런 걸 정말 열심히 열렬하게 함께 고민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바로바로 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 너무 멋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영어 점수, 학교 이름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열정 있는 분이면 얼마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들어오니까 이거 사정하는 거 아니겠네. 불만 가지고 얘기만 하시는 거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입주자분들의 그런
입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서비스를 개선을 하기 위한 입주자 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의 입사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선 우주 창립 때부터 계속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제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취준생들에게 입사 팁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주를 입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을 잘 갖고 계시다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사를 지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주의 쉐어하우스는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이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우주의 쉐어하우스들이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약간 아무래도 쉐어하우스라는 게 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좀 생소하기도 해서 그냥 처음 이제 입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으로 일단은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우주가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쉐어하우스 자체가 컨셉인 걸로 좀 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그러니까 공동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좀 더 그 쉐어하우스다운 쉐어하우스를 지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혹시 이 쉐어하우스 우주를 좀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사실 입주자들이 이미 살고 있으면 방문이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특별히 특별히 오셨으니까 오늘 예은님께서 같이 인도해 주셔서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정모구 쪽에 있는 그 3호점 산옥마을 한옥 쉐어하우스 있거든요. 3호점? 네. 그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와, 진짜 신기하겠다. 기대돼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그럼 저희가 지금 3호점 쉐어하우스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통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시설 같은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기 점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쉐어하우스에 입주 조건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곳에 살아보는 게 로망이었어요. 네. 충분히 로망이실 만한데 35세 미만의 청년들만 이제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신층 인터뷰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보게 돼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혹시 강아지도 데려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강아지는 안 되는구나.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저희도 되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지금 다 왔거든요. 네.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완전 예쁘다. 네. 쉐어하우스 3호점입니다. 그렇구나. 와. 근데 제가 생각했던 한옥보다 훨씬 운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비가 살짝 내려가지고 또 운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딱 그 막걸리랑 파전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입주자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예쁘시다.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쉐어하우스에 그러면 사시는 게 처음이시겠어요?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집이 안양인데 학교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1시간 반이라는 거리를 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방은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싼 데는 이제 치안도 별로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알아본 결과 쉐어하우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주와 쉐어하우스가 연관 검색어에 이제 첫 번째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이번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사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되게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뭐 벌점 제도라든지 뭐 통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자유가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이라든지 이제 첫 사회생활에 제가 발을 디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뭔가 문제에 되게 직면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언니한테 조언을 구하면 언니가 이제 같이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이제 고민도 들어주기도 하고 서로 밤새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 좋은 책 있으면 뭐 좋은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되게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뭔가 되게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았어요. 네. 진짜 좋다. 저 되게 부럽네요. 혹시 지금 공동 공간을 봤잖아요. 이제 방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누추하지만 지금 바로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지금? 네. 봅시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아늑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입주한 거라서 이제 낯선 환경이라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코를 고고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든 것도 있고 이제 그만큼 되게 편안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적응을 빨리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쉐어하우스가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월세가 43만 5천 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입주할 때 좀 약간 신경 쓰였던 게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이 쉐어하우스는 이제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렴한 보증금에 이렇게 월세로 살다 보니까 부담도 덜하고 되게 뭔가 정말 진짜 사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차기 우주인으로. 들어오세요.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즐거움 2030 청춘들의 쉼터 우주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잡기상도 쉐어하우스 우주 맑음. 안녕. 맑음? 흐림. 힘내 도움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내 꿈을 펼쳐라. 뜨는 스타트업 기업을 5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4위까지 알아봤는데 4위는 어딘지 한번 열어주세요. 네, 3위입니다. 현지인 가이드 맞춤 여행 서비스 마이리얼 트립. 이 마이리얼 트립은요, 나만의 맞춤 여행을 모토로요, 현재 가이드와 여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5년차 스타트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박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여행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매년 한 1,9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많아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하나의 어떤 그 힐링의 어떤 수단으로서 많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회사는 어떤 좀 차별점이 있냐 하면은 그 해외 현지에 계시는 그 현지인들이 직접 가이드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에 이제 현지인들이니까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여행 상품들을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사이트에 올리는 거예요. 이제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제 뭐 이 여행을 가실 분들은 그 선택을 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중개 플랫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한 4배 정도 실제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증가할 만큼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인지도라든가 영향력도 많이 좀 증가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대표도 20대로요. 대학교 3학년 때 회사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 상품도 좀 독특한데요. 파리 디저트 여행,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요 촬영지를 둘러보는 레미제라블의 파리. 괜찮네요. 네, 그리고 호주 사막 투어, 캐나다 갯썰매 투어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26개국 600여 명의 가이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 선발 과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자기소개와 여행 계획을 제출하는 1차 심사부터 총 4단계에 걸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행 스타트업 기업 어떠세요?
확실히 20대 대표님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톡톡 튀고 창의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헬로키티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전국의 키티 팬들과 다 같이 헬로키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정연 씨 다 와요. 네. 저도 좋아하니까 껴주세요. 혹시 옥신 씨는요? 저도 이제 너무 특별하잖아요. 나만의 여행을 꾸밀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되게 차별화된 여행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은 먹을 게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의 제일 유명한 음식들 하나 딱 정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유명한 음식점들을 돌아다니고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유적지도 같이 보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좀 괜찮은 게 좀 우르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취향에 맞는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요즘에 필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여행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행 쪽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여행회사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여행사들이 자소서 항목을 보면 여행 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여행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앞으로 여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그런 여행 산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우리 최근에 어떤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IT 기술들이 어떤 여행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대인관계랑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역량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내 꿈을 펼쳐라 뜨는 스타트업 2위는 어떤 회사인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입니다. 교육도 이제 소셜 커머스로 에듀팡. 에듀팡은요, 최근 교육업계에서 또는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상품을 판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종합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야, 이거 아깝다.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리 시작했냐. 이거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소셜 커머스는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소셜 커머스인데 이 에듀팡이라는 회사는 교육 컨텐츠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그런 이제 소셜 커머스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저도 이 에듀팡이라는 회사를 좀 알게 된 것은 제가 하는 그 교육 컨텐츠를 여기 에듀팡에다 한번 올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좀 이제 익숙하게 좀 알게 된 그런 그 측면들이 있는데 이 에듀팡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관련한 업체들이 850개 업체나 입점해 있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교육 관련해서 좀 전문화된 특화된 그런 이제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 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그런 비중 자체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에듀팡 대표 역시 25세,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야, 대단하네요. 네, 이 창업을 하셨고요. 또 줄곧 벤처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지역 근처에 있는 학원을 검색할 수 있고요. 교육 상품 판매,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 IT 기술이 만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작년 1월에는요, 이 창업한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하루 6만여 명이 방문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에듀팡은요, 네이버가 주최한 2015 스타트업에 선정됐고요. 또 랭킹닷컴의 소셜 커머스 부분 180개 업체 중 7위, 그리고 전문 소셜 커머스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박 대표님, 예. 대부분 대학생들이 창업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잘된 케이스인 거고 사실은 그렇죠. 예. 뭐 실패한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취업이 어려우니까 나 창업이나 해볼게. 이것도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제 뭐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사실 창업에 많이 도전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창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21살 대학교 2학년이죠. 21살 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이제 남녀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사업적 제휴 관련해서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학생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21살밖에 나이는 이제 어리지만은 이 시장을 보는 그런 눈이 굉장히 그 웬만한 대기업의 대리 과장급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공부가 많이 돼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시작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내가 뭐 경험을 많이 쌓아서 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빨리 경험을 해보고 또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창업할 때 특히 3가지를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맥,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 이제 제가 만났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잘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자금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자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급박하게 쫓겨서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금이 고갈이 돼가지고 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철저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수익을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으로 좀 생각을 하면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길게 보는 그런 수익 모델보다는 좀 빨리 적은 액수라도 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만 꼼꼼히 따져본다면은 젊은 창업, 그렇죠. 일찍 할수록 좋다. 그렇죠. 아, 정말 부럽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예 1위입니다. 1위 기업은 어딜지 긴장이 되는데요. 어딘지 한번 열어주시죠. 네, 1위입니다. 음식 배달 전문 앱 서비스 우한형제들. 우한형제들 하면 잘 모르실 텐데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라고 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편해진 것 같은데요. 배달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깝다.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 양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배달앱 여러 가지 있는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요기요나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배달 앱 서비스들이 깜짝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옥신 씨는요? 저는 이제 한 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족발을 먹을 때 저희 동네 족발집이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리뷰 같은 게 있어요. 이 족발집은 뭐 배달이 빠름, 이 족발집은 마늘이 많이 옴, 뭐 이 족발집은 주인 사장님이 너무 착함 이런 거 막 리뷰 같은 거 보고 내가 직접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종종 시켜 먹곤 하는데 네. 다른 어떤 특정한 떡볶이집 번호를 알지 못해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떡볶이집 리스트가 이렇게 쫙 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우한형제들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우아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아하게 해주세요. 네. 네, 처음 창업한 계기가 전단을 온라인에 담으면 음식점주와 주문 고객이 모두 편리하겠다는 생각에 2010년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6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작년 거래액이 무려 1조 원을 기록했고요. 국내 배달앱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력도 참 화려합니다. 2015년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그리고 2014년 일하기 좋은 기업 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요.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손꼽힌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그렇죠.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이제 O2O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O2O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한 시장 규모가 15조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한 300조 정도까지도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달 앱 분야 중에서는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은 아직도 이제 좀 이 적자 상태지만 이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이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이제 상황의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오토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좀 선두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요. 복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여러분들 월요병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까지는 4.5일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생일엔 조기 퇴근, 셰프가 있는 우아한 구내식당, 무제한 도서코피를 막 쏩니다. 그리고 또 피플팀을 운영해요.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있는데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구축이 있습니다. 정시 출근입니다. 그리고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할 땐 인사하지 않습니다. 출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벤처기업 추후에 자유롭고 창의성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회사
어떻습니까, 지연 씨? 저는 정말 좋죠. 왜냐면 셰프가 있는 구내식당. 기가 막혀. 저의 그 모든 식생활과 음식을 책임지는 셰프가 있는 회사. 저는 특히 생일날 조기 퇴근에 진짜 눈이 가요. 생일만큼은 신나게 놀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너무 착한 기업 아닌가 싶어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가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1위부터 5위 쫙 봤는데 혹시 옥진 씨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 눈이 갑니까? 저는 음식 배달 업체요. 제가 먹을 걸 또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요? 여기 복지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셰프님 모시고 나갈 때는 심지어 인사까지 안 한대요.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저희가 끝나고 족발에다가 맥주 한 잔 시원한 거 사겠습니다. 네. 정현 씨는요? 저는 3위인 마이 리얼 트립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여행? 네, 네.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꼭 찾아서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과 또 우리 학부모들이 보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힐링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요, 대한항공에서 18년간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요. 지금은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스튜어디스뿐만 아니라요,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우리 이양정 교수님. 도전과 인생에 가는 솔직한 얘기를 그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힐링 강연 힘내는 청춘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이양정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도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18년간 비행을 했고요. 승무원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수로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22살에 대한항공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를 졸업하고 운 좋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대한항공 입사가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의 22살의 사회 초년병은 어땠을까요? 비행 갔다 왔다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이트클럽보다는 저는 사회 초년병 시절은 좌충우돌, 우당탕탕,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승객에게 토마토 주스를 쏟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문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집에 가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안 갖다 드린 적도 있었고. 집에 가면 생각나요. 네,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무원이라는 비행 스케줄을 받는 그 설레임과 떨림, 다음 달에 어디를 날아갈까, 그리고 어느 나라를 향할까, 이런 설레임으로 즐겁게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기적인 손님, 무례한 손님, 그리고 욕심 많은 손님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런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이 비행기에선 공짜니까 많이 드시고 취하셔서 술 더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태평양을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문 열으라고요. 집에 간다고. 술 취하셔갖고요. 네. 참 세상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몰래 앉으셔서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승객들을 만날 때마다 좀 위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행을 하면서 제가 위축되고 좀 두려운 그 마음 그리고 또 매너리즘에 조금씩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소한 일상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MC분께서 나이트클럽을 얘기하셨는데 네. 가끔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나이트클럽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몸치여가지고요. 춤을 잘 못 추는데 춤 잘 추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소한 도전은 댄스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식이나
일씩 요리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요리를 배우다가 또 영양사 자격증을 따볼까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승무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문대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영어로 뭐 유창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또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 배우는 과정이 한 달에 반 이상은 못 갑니다. 비행 스케줄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가운데 제가 이 몸치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다시 그 위축됐던 제가 자신감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취미로서 여러 가지 도전하고 또 자기 개발로서 업무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도전하면서 영어 또 일어 저희 때는 일본 손님이 많으셨어요. 지금은 중국 손님이 많으시지만 그래서 일어 공부 또 기내 방송도 자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내 방송 자격 이런 것들을 따다 보니까 승무원들을 가르치는 교육 강사로 제가 겸직하게 됩니다. 승무원들을 새로 뽑으면 5개월에서 6개월을 교육을 받아야지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무원 교육 강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몸이 뜨거워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감동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꿈, 교육자가 돼봐야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요.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 교수님이 최연소 수석 사무장이라고. 네, 최연소 선임 사무장으로 선임 사무장. 네, 진급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열심히 했으면 또 수석 사무장 또 상무까지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강사로 빠지면서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고정관념을 깬 도전을 시작합니다. 또 대단한 게요. 제가 아까 보니까 승무원 1호 박사님이시라고. 네. 네,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불규칙한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을 다녀도 반 다녀야 잘 다닌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반밖에 못 가는 학원조차도 어려운데 누구가 학교를 병행하고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제가 이것을 또 도전해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소소하게 작은 것들을 도전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앞에 그 도전들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쟁과 같은 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학사과정 2년, 석사과정 2년 반, 박사과정 3년 반 이렇게 8년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비행 자체만으로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비행 갔다 와서 승무원들끼리는 좀 뻗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뻗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학교, 집, 공항, 학교, 집, 공항 이렇게 8년간을 살았고 또 비행 스케줄을 변경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팀장이라는 그리고 박사과정이라는 그 양다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과의 싸움 또 체력과의 싸움 8년간 제가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게 해서 땀과 눈물의 연속 속에 드디어 승무원 박사 1호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제가 그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정말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때려쳤어요. 자, 뉴욕에서 서울 오는 비행이었는데요. 뉴욕에서 잘 자는 승무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완전히 거꾸로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잠 잘 못 잤죠. 뉴욕에서 서울 날아오는데 15시간 걸립니다. 비행 시간이. 그렇지만 우리는 호텔에서 더 몇 시간 전에 준비해야 되고 공항에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합의 20시간. 근데 그날은 아침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스케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다행인 날이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 한 과목, 1시부터 4시 한 과목, 저녁 6시부터 9시 한 과목 이렇게 3과목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꼬박 밤을 길에 샌 거잖아요. 그렇죠. 며칠간 밤을 샌 거죠. 눈이 뿌얘지고 해롱해롱 해서 꽈당 제가 넘어졌습니다. 소지품이 계단에 와르르 쏟아지면서 울면서 제가 그 책과 이 소지품들을 주워 담으면서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포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때려쳤을 텐데 교수님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이 힘든 과정이 빛날 날이 있겠지 하며 저를 위로하고 그 위기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거든요. 승무원의 그 스토리 그리고 비행 승무원에서 교수까지의 스토리를 책을 썼는데 하늘을 나는 여우 스튜어디스 해피 플라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생이 우리 학교로 얼굴이 빨개져서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꿈이 확실히 생겼어요. 사인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이 친구로 인해서 정말 위로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메일이 계속 저한테 옵니다. 이렇게 저를 두근거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의 롤 모델입니다. 3년 내내 꿈이 없었다가 승무원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저의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너무 힘드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시대 또 N포 시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보다 내 기회 또 내 자리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요?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잘 해내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언젠가 빛나는 내 청춘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도 헛된 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이 순간순간을 도전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열정과 에너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어디에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즐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1000번을 실패한 게 아닙니다. 1001번째에 전구가 발명된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과정 가운데 정말 돌뿌리에 꽝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피난 그런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런 낭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왜 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헛삽질했다 또는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도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외에 저는 편입 공부도 해서 편입 시험도 떨어져 봤고 대학원도 떨어져 봤고 또 과정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귀중한 헛삽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귀중한 시간 소비였다고 생각하고 귀중한 비용 소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그리고 계속 또 다른 발전과 또 다른 도움과 또 다른 도전 정신과 힘을 에너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헛된 시간들은 없으니까 묵묵히 여러분 꿈을 향해 계속 두드리고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도 뭘 하고 싶은데 근데 정말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땀과 피와 힘을, 에너지를 쏟아서 눈물을 흘려서 그 꿈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빛나는 청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긍정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 안에서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거든요. 긍정의 생각을 갖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유인력의 법칙, 어트랙션 파워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은 반드시 바로 당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해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성공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호텔에 특급 호텔에 바텐더가 돼서 1년간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교수님 제가 이거 1년간 하고 있는데 비전이 있을까요? 자, 비전이 있나요? 본인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저 비행하면서 그때 양주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을 때예요. 양쪽에 시바스리갈 6병씩 들고요. 기내 면세품 판매하잖아요. 앞으로 뒤로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럼 제가 이 비전이 없다고 일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자, 나는 이 바텐더 비전이 있다. 여기서 비전을 찾아보자. 내가 정말 대중화된 칵테일 메뉴를 만들어보자. 난 주류 업계에 관리자가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이게 있을까요?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달려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하죠. 꿈을 믿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페인 없이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언가 다짐하고 다시 재도약하고 다시 내가 도전해보자. 힘을 분명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새롭게 다짐한 나 그리고 우리 10년 후 내 분야의 최고의 인재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부탁드리고 저희는 취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유명 CEO들도요, 실패를 교훈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디즈니는요, 만화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처음엔 수익을 내지 못해 부채로 부도를 맞았다가요, 헐리우드에서 다시 회사를 차린 후에 재기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포드자동차는요, 2년 만에 무려 5번이나 부도를 맞고 2년 후에 다시 창업에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일은요, 저도 이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KFC 할아버지 아시죠? 커넬 샌더스 사장인데요. 젊은 시절 모텔 사업을 시작했지만 3일 만에 불이 났고요.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실패를 맛봤다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65세에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해갔고요. 지금의 전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에 큰 성공 거뒀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앞이 캄캄하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 모아서 오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